안녕하세요. 지혜와 통찰력으로 삶의 깊이를 더하는 K지식 채널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저희가 나누는 지식이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삶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괜찮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공유하여 건강한 삶의 비결을 함께 나누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연세가 60세를 넘으셨다면 매일 무심코 드시는 달콤하고 과즙 가득한 과일 하나가 아무런 통증이나 예고 없이 잠든 사이 당신의 뇌를 공격하는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어젯밤 잠들 때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없으며 한쪽 팔다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끔찍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뇌질환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이렇게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온 뇌졸중으로 하루아침에 삶이 무너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배워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원인을 담배나 짜고 기름진 음식 혹은 운동 부족에서 찾으려 하십니다. 하지만 범인은 뜻밖의 곳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어왔던 바로 그 음식, 과일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과일은 우리 몸에 이로운 비타민과 무기질을 공급하며 건강한 노년을 돕습니다. 하지만 특정 과일들은 특히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방법으로 혹은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때 소리 없이 우리 몸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을 위험할 정도로 급격히 올리고 뇌를 탈수 상태로 만들며 심지어 매일 복용하는 약과 치명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가장 무서운 사실은 그 누구도 이러한 위험에 대해 제대로 경고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뇌졸중, 기억력 감퇴, 그리고 뇌출혈의 위험을 조용히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흔한 과일들에 대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두셨거나 본인이 그 연배에 해당하신다면 오늘 이야기에 꼭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정보가 당신과 당신 가족의 생명을 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바나나. 과도한 칼륨의 역습전은 수많은 뇌졸중 환자들을 진료해왔지만 바나나처럼 아주 평범하고 건강해 보이는 습관이 조용한 재앙으로 이어진 경우만큼 충격적인 것은 드물었습니다. 바나나는 부드러워 소화가 잘 되고 칼륨이 풍부해 심장 건강과 혈압 조절에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30대, 40대의 건강한 성인에게는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시계가 60세를 넘어서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저하됩니다. 콩팥이 예전만큼 칼륨을 원활하게 배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만약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이뇨제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약물과 저하된 신장 기능 때문에 바나나를 통해 섭취된 칼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됩니다. 이렇게 칼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발생하고 혈관이 수축하며 결국 끈적해진 피가 뭉쳐 혈전, 즉 피떡이 생깁니다. 그리고 뇌로 향하는 미세한 혈관 어딘가에서 이 혈전 하나가 길을 막아버리면 뇌세포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끊기면서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 뇌졸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분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공직에 몸담으셨던 72세의 이영호 어르신은 은퇴 후 누구보다 건강관리에 힘쓰셨습니다. 매일 아침 기리죽에 바나나 하나를 썰어 넣고
혈압약과 함께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것을 1년 넘게 이어온 건강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어르신은 욕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왼쪽 몸이 마비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급성 뇌졸중. 혈액 검사를 해보니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먹었던 바나나가 혈압약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심장 리듬을 망가뜨리고 결국 뇌혈관을 막는 혈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시는 사실은 우리 몸, 특히 약을 복용 중인 노년의 몸은 생각보다 많은 칼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나나 단 하나만으로도 칼륨 섭취가 과잉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바나나를 먹는 습관은 더욱 위험합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수면 중에는 수분이 부족해지기 쉬운데 이때 혈액 속에 높은 농도의 칼륨이 남아있게 되면 혈전이 생길 위험이 극대화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60세 이상이시고 심장약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하루에 바나나 섭취는 반개 이하로 제한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아침 시간에 그릭 요거트나 견과류 같은 단백질과 함께 드셔서 칼륨이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어야 합니다. 바나나를 갈아 만든 스무디, 바나나를 넣어 구운 빵, 특히 잠들기 전 바나나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주치의와 상의하여 내가 먹는 약과 칼륨이 풍부한 음식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포도. 작지만 강력한 당분 폭탄 알알이 맺힌 포도는 부드럽고 달콤하며 보기에도 탐스러워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과일입니다. 과일 접시에도 시리얼 위에도 손주들과 함께하는 주말 식탁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죠. 하지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특히 혈관이 약해져 있거나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이 작고 무해해 보이는 과일은 뇌졸중의 조용한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포도, 특히 씨 없이 계량된 아주 단 품종의 포도는 사실상 과당과 포도당으로 꽉 찬 작은 설탕 덩어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분은 우리 몸에 매우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 인슐린 반응이 느려지고 혈관벽은 탄력을 잃고 약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혈당 수치의 급등은 췌장뿐만 아니라 혈관 내벽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혈관 안쪽에 매끄러운 내피세포에 미세한 상처들이 생기고 우리 몸은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혈소판을 보내 혈전을 만들어냅니다. 젊고 건강한 혈관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미 동맥경화 등으로 좁아지고 약해진 노년의 뇌혈관에서는 이 작은 혈전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하신 80세의 박정자 할머니는 늘 자연식 위주의 건강한 식사를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은 바로 달콤한 적포도였죠. 어느 날 손주의 생일 카드를 쓰던 할머니는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미니 뇌졸중이라 불리는 일과성 허혈 발작으로 병원에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할머니의 몸에서는 만성적인 혈당 스파이크의 흔적과 혈관 염증 수치 상승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음식이라도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도만 단독으로, 특히 공복 상태나 몸이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먹으면 당분이 혈관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이때 혈액은 끈적해지고 혈관은 수축하며 혈전이 형성되기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의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복에 포도를 드시지 마십시오.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아몬드 몇 알이나 치즈 한 조각 같은 단백질 혹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셔서 혈당이 서서히 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한 번에 한 줌 이내로 양을 제한하고 가급적 활동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섭취하세요. 당뇨가 있거나 관련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파인애플, 산도와 효소, 수면 중의 위험. 파인애플은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마치 열대의 햇살을 통째로 삼킨 듯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달콤하면서도 톡 쏘는 맛과 향기로운 내음은 정말 매력적이죠.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 식사 후 소화도 돕고 입가심도 할 겸 건강한 디저트로 파인애플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뇌 전문가로서 저는 이 상큼한 과일이 특히 밤 시간에 어떻게 조용히 뇌졸중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강력한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적당량 섭취 시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특정 약물,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항응고제나 항열소 판제를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이 효소가 약효를 지나치게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혈액 응고 기능에 영향을 미쳐 예기치 못한 출혈을 유발하거나 반대로 비정상적인 혈전 형성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높은 당분까지 더해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파인애플 한 컵에는 약 16g 이상의 천연 당분이 포함되어 있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블루베리나 사과와는 달리 파인애플은 혈당 지수가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늦은 저녁에 먹은 이 당분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밤새 혈류에 남아 혈관을 압박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간과되는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산도입니다. 파인애플은 우리가 즐겨 먹는 과일 중 산성이 가장 강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밤에 파인애플을 먹으면 식도에 자극을 주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서는 통증 없이 역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역류한 위산이 수면 중 미세하게 기도로 흡인되면서 야간 기도 압력에 변화를 줍니다. 이는 결국 잠자는 동안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미세하게 감소시켜 조용한 아침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은퇴한 합창단 지휘자였던 77세의 최은숙 여사님은 건강한 식습관을 자랑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가공된 단 것을 피하는 대신 매일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파인애플 몇 조각을 먹는 습관을 1년 넘게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여사님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깨어났고 말이 어눌해졌으며 걷다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균형과 언어를 담당하는 뇌 영역에 영향을 미친 후방순환 뇌졸중이 확인되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야간 혈당 상승, 이산 역류의 흔적, 그리고 혈소판 기능 이상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밥 먹던 파인애플 습관이 만들어낸 완벽한 폭풍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인애플을 좋아하신다면 공복이 아닌 낮 시간대에 소량만 섭취하십시오.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뇌가 휴식을 취해야 할 잠들기 전 서너 시간 이내에는 파인애플 섭취를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 수박. 수분 보충에 배신 무더운 여름철, 시원하게 잘라놓은 수박 한 조각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과일도 드물 겁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는 여름밤의 수박은 정겨운 풍경 그 자체입니다. 수분이 90% 이상이라 갈증 해소와 수분 보충에 최고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나 혈관이 약해지거나 특정 약을 복용 중인 노년층에게 수박은 은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이나 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박이 우리 몸에서 제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박은 강력한 천연 이뇨 작용을 합니다. 즉,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듭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70세 이상의 노년층, 특히 이미 고혈압약으로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야간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뇌졸 중에 가장 위험한 숨은 촉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왜일까요? 잠든 사이 우리 몸의 수분이 과도하게 빠져나가면 혈액의 농도가 짙어져 끈적끈적해집니다. 혈류의 속도는 느려지고 이미 노화로 딱딱해진 혈관을 통과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 뇌는 산소량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밤사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면 특히 위험해집니다. 82세에 은퇴한 우체국 직원이었던 하워드 라킨 씨는 매일 산책을 하고 건강식을 챙겨 먹던 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수박 서너 조각을 먹는 것이 그의 작은 즐거움이었죠. 시원하고 수분 보충에 좋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뇨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이었고 수박의 강력한 이뇨 효과와 약물의 작용이 겹치면서 그의 몸은 밤사이 과도한 탈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극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며 일어나려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그의 혈압은 위험할 정도로 낮았고 혈액은 탈수로 인해 심하게 농축되어 있었으며 뇌에서는 소량의 허혈성 뇌졸중이 확인되었습니다. 수박이 그를 탈진시키고 결국 뇌를 공격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공포심을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자신이 건강을 위해 하고 있는 작은 습관이 자신의 나이, 복용 중인 약물, 그리고 섭취 시간과 맞물려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잘 모르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박을 즐기고 싶다면 가급적 활동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드십시오. 그리고 소금 한 꼬집을 곁들이거나 전해질 음료와 함께 마셔 수분만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수박을 습관적으로 드시기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만약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럽거나 밤에 입이 심하게 마르거나 깨어났을 때 정신이 혼란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론, 지혜로운 식습관이 건강을 지킵니다. 오늘 우리는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 수박 등 우리가 건강의 상징처럼 여겼던 과일들이 특정 조건 하에서 특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뇌 건강에 조용한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오렌지나 자몽 같은 감귤류는 특정 고혈압, 고지혈증 약과 상호작용하여 약효를 지나치게 높이거나 떨어뜨릴 수 있고 건강의 대명사인 사과조차도 당도가 높은 품종을 공복에 섭취하면 혈당 롤러코스터를 유발의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체리는 아스피린처럼 혈액을 묽게 하는 성분이 있어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께 뇌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딸기는 잔류 농약이나 통풍 유발 물질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두렵게 느껴지셨다면 그것은 바로 경각심을 가지셨다는 건강한 신호입니다. 핵심은 특정 과일을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우리 삶에 훨씬 더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는 것, 바로 지식이 곧 생명입니다. 나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내가 먹는 약과 음식의 상호작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작은 습관 하나도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강관리법일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한 내일을 지키는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하여 건강한 지혜를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지금까지 K지식 채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와 통찰력으로 삶의 깊이를 더하는 K지식 채널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저희가 나누는 지식이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삶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괜찮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공유하여 건강한 삶의 비결을 함께 나누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연세가 60세를 넘으셨다면 매일 무심코 드시는 달콤하고 과즙 가득한 과일 하나가 아무런 통증이나 예고 없이 잠든 사이 당신의 뇌를 공격하는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어젯밤 잠들 때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없으며 한쪽 팔다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끔찍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뇌질환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이렇게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온 뇌졸중으로 하루아침에 삶이 무너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배워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원인을 담배나 짜고 기름진 음식 혹은 운동 부족에서 찾으려 하십니다. 하지만 범인은 뜻밖의 곳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어왔던 바로 그 음식, 과일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과일은 우리 몸에 이로운 비타민과 무기질을 공급하며 건강한 노년을 돕습니다. 하지만 특정 과일들은 특히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방법으로 혹은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때 소리 없이 우리 몸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을 위험할 정도로 급격히 올리고 뇌를 탈수 상태로 만들며 심지어 매일 복용하는 약과 치명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가장 무서운 사실은 그 누구도 이러한 위험에 대해 제대로 경고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뇌졸중, 기억력 감퇴, 그리고 뇌출혈의 위험을 조용히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흔한 과일들에 대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두셨거나 본인이 그 연배에 해당하신다면 오늘 이야기에 꼭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정보가 당신과 당신 가족의 생명을 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바나나. 과도한 칼륨의 역습전은 수많은 뇌졸중 환자들을 진료해왔지만 바나나처럼 아주 평범하고 건강해 보이는 습관이 조용한 재앙으로 이어진 경우만큼 충격적인 것은 드물었습니다. 바나나는 부드러워 소화가 잘 되고 칼륨이 풍부해 심장 건강과 혈압 조절에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30대, 40대의 건강한 성인에게는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시계가 60세를 넘어서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저하됩니다. 콩팥이 예전만큼 칼륨을 원활하게 배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만약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이뇨제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약물과 저하된 신장 기능 때문에 바나나를 통해 섭취된 칼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됩니다. 이렇게 칼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발생하고 혈관이 수축하며 결국 끈적해진 피가 뭉쳐 혈전, 즉 피떡이 생깁니다. 그리고 뇌로 향하는 미세한 혈관 어딘가에서 이 혈전 하나가 길을 막아버리면 뇌세포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끊기면서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 뇌졸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분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공직에 몸담으셨던 72세의 이영호 어르신은 은퇴 후 누구보다 건강관리에 힘쓰셨습니다. 매일 아침 기리죽에 바나나 하나를 썰어 넣고
혈압약과 함께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것을 1년 넘게 이어온 건강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어르신은 욕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왼쪽 몸이 마비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급성 뇌졸중. 혈액 검사를 해보니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먹었던 바나나가 혈압약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심장 리듬을 망가뜨리고 결국 뇌혈관을 막는 혈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시는 사실은 우리 몸, 특히 약을 복용 중인 노년의 몸은 생각보다 많은 칼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나나 단 하나만으로도 칼륨 섭취가 과잉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바나나를 먹는 습관은 더욱 위험합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수면 중에는 수분이 부족해지기 쉬운데 이때 혈액 속에 높은 농도의 칼륨이 남아있게 되면 혈전이 생길 위험이 극대화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60세 이상이시고 심장약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하루에 바나나 섭취는 반개 이하로 제한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아침 시간에 그릭 요거트나 견과류 같은 단백질과 함께 드셔서 칼륨이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어야 합니다. 바나나를 갈아 만든 스무디, 바나나를 넣어 구운 빵, 특히 잠들기 전 바나나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주치의와 상의하여 내가 먹는 약과 칼륨이 풍부한 음식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포도. 작지만 강력한 당분 폭탄 알알이 맺힌 포도는 부드럽고 달콤하며 보기에도 탐스러워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과일입니다. 과일 접시에도 시리얼 위에도 손주들과 함께하는 주말 식탁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죠. 하지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특히 혈관이 약해져 있거나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이 작고 무해해 보이는 과일은 뇌졸중의 조용한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포도, 특히 씨 없이 개량된 아주 단 품종의 포도는 사실상 과당과 포도당으로 꽉 찬 작은 설탕 덩어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분은 우리 몸에 매우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 인슐린 반응이 느려지고 혈관벽은 탄력을 잃고 약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혈당 수치의 급등은 췌장뿐만 아니라 혈관 내벽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혈관 안쪽에 매끄러운 내피세포에 미세한 상처들이 생기고 우리 몸은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혈소판을 보내 혈전을 만들어냅니다. 젊고 건강한 혈관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미 동맥경화 등으로 좁아지고 약해진 노년의 뇌혈관에서는 이 작은 혈전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하신 80세의 박정자 할머니는 늘 자연식 위주의 건강한 식사를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은 바로 달콤한 적포도였죠. 어느 날 손주의 생일 카드를 쓰던 할머니는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미니 뇌졸중이라 불리는 일과성 허혈 발작으로 병원에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할머니의 몸에서는 만성적인 혈당 스파이크의 흔적과 혈관 염증 수치 상승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음식이라도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도만 단독으로, 특히 공복 상태나 몸이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먹으면 당분이 혈관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이때 혈액은 끈적해지고 혈관은 수축하며 혈전이 형성되기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의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복에 포도를 드시지 마십시오.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아몬드 몇 알이나 치즈 한 조각 같은 단백질 혹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셔서 혈당이 서서히 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한 번에 한 줌 이내로 양을 제한하고 가급적 활동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섭취하세요. 당뇨가 있거나 관련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파인애플, 산도와 효소, 수면 중의 위험. 파인애플은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마치 열대의 햇살을 통째로 삼킨 듯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달콤하면서도 톡 쏘는 맛과 향기로운 내음은 정말 매력적이죠.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 식사 후 소화도 돕고 입가심도 할 겸 건강한 디저트로 파인애플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뇌 전문가로서 저는 이 상큼한 과일이 특히 밤 시간에 어떻게 조용히 뇌졸중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강력한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적당량 섭취 시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특정 약물,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항응고제나 항열소 판제를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이 효소가 약효를 지나치게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혈액 응고 기능에 영향을 미쳐 예기치 못한 출혈을 유발하거나 반대로 비정상적인 혈전 형성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높은 당분까지 더해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파인애플 한 컵에는 약 16g 이상의 천연 당분이 포함되어 있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블루베리나 사과와는 달리 파인애플은 혈당 지수가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늦은 저녁에 먹은 이 당분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밤새 혈류에 남아 혈관을 압박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간과되는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산도입니다. 파인애플은 우리가 즐겨 먹는 과일 중 산성이 가장 강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밤에 파인애플을 먹으면 식도에 자극을 주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서는 통증 없이 역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역류한 위산이 수면 중 미세하게 기도로 흡인되면서 야간 기도 압력에 변화를 줍니다. 이는 결국 잠자는 동안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미세하게 감소시켜 조용한 아침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은퇴한 합창단 지휘자였던 77세의 최은숙 여사님은 건강한 식습관을 자랑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가공된 단 것을 피하는 대신 매일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파인애플 몇 조각을 먹는 습관을 1년 넘게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여사님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깨어났고 말이 어눌해졌으며 걷다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균형과 언어를 담당하는 뇌 영역에 영향을 미친 후방순환 뇌졸중이 확인되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야간 혈당 상승, 이산 역류의 흔적, 그리고 혈소판 기능 이상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밥 먹던 파인애플 습관이 만들어낸 완벽한 폭풍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인애플을 좋아하신다면 공복이 아닌 낮 시간대에 소량만 섭취하십시오.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뇌가 휴식을 취해야 할 잠들기 전 서너 시간 이내에는 파인애플 섭취를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 수박. 수분 보충에 배신 무더운 여름철, 시원하게 잘라놓은 수박 한 조각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과일도 드물 겁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는 여름밤의 수박은 정겨운 풍경 그 자체입니다. 수분이 90% 이상이라 갈증 해소와 수분 보충에 최고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나 혈관이 약해지거나 특정 약을 복용 중인 노년층에게 수박은 은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이나 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박이 우리 몸에서 제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박은 강력한 천연 이뇨 작용을 합니다. 즉,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듭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70세 이상의 노년층, 특히 이미 고혈압약으로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야간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뇌졸 중에 가장 위험한 숨은 촉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왜일까요? 잠든 사이 우리 몸의 수분이 과도하게 빠져나가면 혈액의 농도가 짙어져 끈적끈적해집니다. 혈류의 속도는 느려지고 이미 노화로 딱딱해진 혈관을 통과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 뇌는 산소량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밤사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면 특히 위험해집니다. 82세에 은퇴한 우체국 직원이었던 하워드 라킨 씨는 매일 산책을 하고 건강식을 챙겨 먹던 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수박 서너 조각을 먹는 것이 그의 작은 즐거움이었죠. 시원하고 수분 보충에 좋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뇨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이었고 수박의 강력한 이뇨 효과와 약물의 작용이 겹치면서 그의 몸은 밤사이 과도한 탈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극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며 일어나려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그의 혈압은 위험할 정도로 낮았고 혈액은 탈수로 인해 심하게 농축되어 있었으며 뇌에서는 소량의 허혈성 뇌졸중이 확인되었습니다. 수박이 그를 탈진시키고 결국 뇌를 공격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공포심을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자신이 건강을 위해 하고 있는 작은 습관이 자신의 나이, 복용 중인 약물, 그리고 섭취 시간과 맞물려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잘 모르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박을 즐기고 싶다면 가급적 활동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드십시오. 그리고 소금 한 꼬집을 곁들이거나 전해질 음료와 함께 마셔 수분만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수박을 습관적으로 드시기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만약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럽거나 밤에 입이 심하게 마르거나 깨어났을 때 정신이 혼란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론, 지혜로운 식습관이 건강을 지킵니다. 오늘 우리는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 수박 등 우리가 건강의 상징처럼 여겼던 과일들이 특정 조건 하에서 특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뇌 건강에 조용한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오렌지나 자몽 같은 감귤류는 특정 고혈압, 고지혈증 약과 상호작용하여 약효를 지나치게 높이거나 떨어뜨릴 수 있고 건강의 대명사인 사과조차도 당도가 높은 품종을 공복에 섭취하면 혈당 롤러코스터를 유발의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체리는 아스피린처럼 혈액을 묽게 하는 성분이 있어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께 뇌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딸기는 잔류 농약이나 통풍 유발물질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두렵게 느껴지셨다면 그것은 바로 경각심을 가지셨다는 건강한 신호입니다. 핵심은 특정 과일을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우리 삶에 훨씬 더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는 것, 바로 지식이 곧 생명입니다. 나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내가 먹는 약과 음식의 상호작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작은 습관 하나도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강관리법일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한 내일을 지키는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하여 건강한 지혜를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지금까지 K지식 채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와 통찰력으로 삶의 깊이를 더하는 K지식 채널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저희가 나누는 지식이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삶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괜찮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공유하여 건강한 삶의 비결을 함께 나누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연세가 60세를 넘으셨다면 매일 무심코 드시는 달콤하고 과즙 가득한 과일 하나가 아무런 통증이나 예고 없이 잠든 사이 당신의 뇌를 공격하는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어젯밤 잠들 때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없으며 한쪽 팔다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끔찍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뇌질환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이렇게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온 뇌졸중으로 하루아침에 삶이 무너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배워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원인을 담배나 짜고 기름진 음식 혹은 운동 부족에서 찾으려 하십니다. 하지만 범인은 뜻밖의 곳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어왔던 바로 그 음식, 과일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과일은 우리 몸에 이로운 비타민과 무기질을 공급하며 건강한 노년을 돕습니다. 하지만 특정 과일들은 특히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방법으로 혹은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때 소리 없이 우리 몸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을 위험할 정도로 급격히 올리고 뇌를 탈수 상태로 만들며 심지어 매일 복용하는 약과 치명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가장 무서운 사실은 그 누구도 이러한 위험에 대해 제대로 경고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뇌졸중, 기억력 감퇴, 그리고 뇌출혈의 위험을 조용히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흔한 과일들에 대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두셨거나 본인이 그 연배에 해당하신다면 오늘 이야기에 꼭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정보가 당신과 당신 가족의 생명을 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바나나. 과도한 칼륨의 역습전은 수많은 뇌졸중 환자들을 진료해왔지만 바나나처럼 아주 평범하고 건강해 보이는 습관이 조용한 재앙으로 이어진 경우만큼 충격적인 것은 드물었습니다. 바나나는 부드러워 소화가 잘 되고 칼륨이 풍부해 심장 건강과 혈압 조절에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30대, 40대의 건강한 성인에게는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시계가 60세를 넘어서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저하됩니다. 콩팥이 예전만큼 칼륨을 원활하게 배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만약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이뇨제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약물과 저하된 신장 기능 때문에 바나나를 통해 섭취된 칼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됩니다. 이렇게 칼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발생하고 혈관이 수축하며 결국 끈적해진 피가 뭉쳐 혈전, 즉 피떡이 생깁니다. 그리고 뇌로 향하는 미세한 혈관 어딘가에서 이 혈전 하나가 길을 막아버리면 뇌세포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끊기면서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 뇌졸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분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공직에 몸담으셨던 72세의 이영우 어르신은 은퇴 후 누구보다 건강관리에 힘쓰셨습니다. 매일 아침 기리죽에 바나나 하나를 썰어 넣고
혈압약과 함께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것을 1년 넘게 이어온 건강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어르신은 욕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왼쪽 몸이 마비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급성 뇌졸중. 혈액 검사를 해보니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먹었던 바나나가 혈압약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심장 리듬을 망가뜨리고 결국 뇌혈관을 막는 혈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시는 사실은 우리 몸, 특히 약을 복용 중인 노년의 몸은 생각보다 많은 칼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나나 단 하나만으로도 칼륨 섭취가 과잉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바나나를 먹는 습관은 더욱 위험합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수면 중에는 수분이 부족해지기 쉬운데 이때 혈액 속에 높은 농도의 칼륨이 남아있게 되면 혈전이 생길 위험이 극대화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60세 이상이시고 심장약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하루에 바나나 섭취는 반개 이하로 제한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아침 시간에 그릭 요거트나 견과류 같은 단백질과 함께 드셔서 칼륨이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어야 합니다. 바나나를 갈아 만든 스무디, 바나나를 넣어 구운 빵, 특히 잠들기 전 바나나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주치의와 상의하여 내가 먹는 약과 칼륨이 풍부한 음식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포도. 작지만 강력한 당분 폭탄 알알이 맺힌 포도는 부드럽고 달콤하며 보기에도 탐스러워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과일입니다. 과일 접시에도 시리얼 위에도 손주들과 함께하는 주말 식탁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죠. 하지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특히 혈관이 약해져 있거나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이 작고 무해해 보이는 과일은 뇌졸중의 조용한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포도, 특히 씨 없이 계량된 아주 단 품종의 포도는 사실상 과당과 포도당으로 꽉 찬 작은 설탕 덩어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분은 우리 몸에 매우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 인슐린 반응이 느려지고 혈관벽은 탄력을 잃고 약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혈당 수치의 급등은 췌장뿐만 아니라 혈관 내벽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혈관 안쪽에 매끄러운 내피세포에 미세한 상처들이 생기고 우리 몸은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혈소판을 보내 혈전을 만들어냅니다. 젊고 건강한 혈관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미 동맥경화 등으로 좁아지고 약해진 노년의 뇌혈관에서는 이 작은 혈전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나 은퇴하신 80세의 박정자 할머니는 늘 자연식 위주의 건강한 식사를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은 바로 달콤한 적포도였죠. 어느 날 손주의 생일 카드를 쓰던 할머니는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미니 뇌졸중이라 불리는 일과성 허혈 발작으로 병원에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할머니의 몸에서는 만성적인 혈당 스파이크의 흔적과 혈관 염증 수치 상승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음식이라도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도만 단독으로, 특히 공복 상태나 몸이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먹으면 당분이 혈관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이때 혈액은 끈적해지고 혈관은 수축하며 혈전이 형성되기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의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복에 포도를 드시지 마십시오.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아몬드 몇 알이나 치즈 한 조각 같은 단백질 혹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셔서 혈당이 서서히 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한 번에 한 줌 이내로 양을 제한하고 가급적 활동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섭취하세요. 당뇨가 있거나 관련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파인애플, 산도와 효소, 수면 중의 위험. 파인애플은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마치 열대의 햇살을 통째로 삼킨 듯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달콤하면서도 톡 쏘는 맛과 향기로운 내음은 정말 매력적이죠.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 식사 후 소화도 돕고 입가심도 할 겸 건강한 디저트로 파인애플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뇌 전문가로서 저는 이 상큼한 과일이 특히 밤 시간에 어떻게 조용히 뇌졸중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강력한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적당량 섭취 시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특정 약물,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항응고제나 항열소 판제를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이 효소가 약효를 지나치게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혈액 응고 기능에 영향을 미쳐 예기치 못한 출혈을 유발하거나 반대로 비정상적인 혈전 형성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높은 당분까지 더해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파인애플 한 컵에는 약 16g 이상의 천연 당분이 포함되어 있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블루베리나 사과와는 달리 파인애플은 혈당 지수가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늦은 저녁에 먹은 이 당분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밤새 혈류에 남아 혈관을 압박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간과되는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산도입니다. 파인애플은 우리가 즐겨 먹는 과일 중 산성이 가장 강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밤에 파인애플을 먹으면 식도에 자극을 주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서는 통증 없이 역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역류한 위산이 수면 중 미세하게 기도로 흡인되면서 야간 기도 압력에 변화를 줍니다. 이는 결국 잠자는 동안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미세하게 감소시켜 조용한 아침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은퇴한 합창단 지휘자였던 77세의 최은숙 여사님은 건강한 식습관을 자랑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가공된 단 것을 피하는 대신 매일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파인애플 몇 조각을 먹는 습관을 1년 넘게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여사님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깨어났고 말이 어눌해졌으며 걷다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균형과 언어를 담당하는 뇌 영역에 영향을 미친 후방순환 뇌졸중이 확인되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야간 혈당 상승, 이산 역류의 흔적, 그리고 혈소판 기능 이상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밥 먹던 파인애플 습관이 만들어낸 완벽한 폭풍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인애플을 좋아하신다면 공복이 아닌 낮 시간대에 소량만 섭취하십시오.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뇌가 휴식을 취해야 할 잠들기 전 서너 시간 이내에는 파인애플 섭취를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 수박. 수분 보충의 배신 무더운 여름철, 시원하게 잘라놓은 수박 한 조각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과일도 드물 겁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는 여름밤의 수박은 정겨운 풍경 그 자체입니다. 수분이 90% 이상이라 갈증 해소와 수분 보충에 최고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나 혈관이 약해지거나 특정 약을 복용 중인 노년층에게 수박은 은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이나 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박이 우리 몸에서 제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박은 강력한 천연 이뇨 작용을 합니다. 즉,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듭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70세 이상의 노년층, 특히 이미 고혈압 약으로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야간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뇌졸중의 가장 위험한 숨은 촉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왜일까요? 잠든 사이 우리 몸의 수분이 과도하게 빠져나가면 혈액의 농도가 짙어져 끈적끈적해집니다. 혈류의 속도는 느려지고 이미 노화로 딱딱해진 혈관을 통과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 뇌는 산소량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밤사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면 특히 위험해집니다. 82세에 은퇴한 우체국 직원이었던 하워드 라킨 씨는 매일 산책을 하고 건강식을 챙겨 먹던 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수박 서너 조각을 먹는 것이 그의 작은 즐거움이었죠. 시원하고 수분 보충에 좋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뇨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이었고 수박의 강력한 이뇨 효과와 약물의 작용이 겹치면서 그의 몸은 밤사이 과도한 탈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극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며 일어나려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그의 혈압은 위험할 정도로 낮았고 혈액은 탈수로 인해 심하게 농축되어 있었으며 뇌에서는 소량의 허혈성 뇌졸중이 확인되었습니다. 수박이 그를 탈진시키고 결국 뇌를 공격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공포심을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자신이 건강을 위해 하고 있는 작은 습관이 자신의 나이, 복용 중인 약물, 그리고 섭취 시간과 맞물려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잘 모르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박을 즐기고 싶다면 가급적 활동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드십시오. 그리고 소금 한 꼬집을 곁들이거나 전해질 음료와 함께 마셔 수분만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수박을 습관적으로 드시기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만약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럽거나 밤에 입이 심하게 마르거나 깨어났을 때 정신이 혼란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론, 지혜로운 식습관이 건강을 지킵니다. 오늘 우리는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 수박 등 우리가 건강의 상징처럼 여겼던 과일들이 특정 조건 하에서 특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뇌 건강에 조용한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오렌지나 자몽 같은 감귤류는 특정 고혈압, 고지혈증 약과 상호작용하여 약효를 지나치게 높이거나 떨어뜨릴 수 있고 건강의 대명사인 사과조차도 당도가 높은 품종을 공복에 섭취하면 혈당 롤러코스터를 유발의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체리는 아스피린처럼 혈액을 묽게 하는 성분이 있어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께 뇌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딸기는 잔류 농약이나 통풍 유발 물질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두렵게 느껴지셨다면 그것은 바로 경각심을 가지셨다는 건강한 신호입니다. 핵심은 특정 과일을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우리 삶에 훨씬 더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는 것, 바로 지식이 곧 생명입니다. 나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내가 먹는 약과 음식의 상호작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작은 습관 하나도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강관리법일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한 내일을 지키는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하여 건강한 지혜를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지금까지 K지식 채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와 통찰력으로 삶의 깊이를 더하는 K지식 채널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저희가 나누는 지식이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삶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